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장자 천지편에 대한 얘기 하나를 끄집어내서 수단에 매몰되어서 본질을 해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가끔 원래 본질을 더 우리가 빛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본질을 잘 빛내려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수단에 매몰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장자 천지편에 나오고요. 그런 얘기를 장자 얘기 말고 다른 책에서도 사례를 조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장자 천지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노인이 이제 밭에다가 물을 주는데 힘들게 샘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우물 같은 걸 판 거죠. 그 속에 이제 양동이 같은 걸 들고 들어가서 이제 한 바가지 끄집어 내와서 이제 물을 주고, 또 들어가서 또 한 바가지 끄집어 내와서 물을 주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공이 그걸 보고 내가 기계를 하나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기계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그 노인이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무를 깎아 만든 기계인데 뒤쪽은 무겁고 안쪽은 가볍습니다. 잡아당기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고 물이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물을 앞쪽으로 빠르게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용두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저도 저희 스승에게서 그 기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있으면 반드시 교활한 일이 생기고, 교활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교활한 마음이 생기고, 속에 교활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타고난 깨끗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깨끗함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도가 남아있지 않겠지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자기도 그 기계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일하는 본질, 순수함을 혹시 그 기계가 깨트릴까봐 나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기계를 사용하면 물을 훨씬 더 많이 퍼낼 수 있으니까 일의 성과는 더 많이 나겠지만, 기계가 딱 생기게 되면 이제 성과가 많이 나니까 평소에는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밭에다가 물을 다 줄 수 있지만, 기계가 있으니까 좀 늦게 일어나고 오후에 나가도 되겠지 라는 그러한 게으른 마음이 기계로부터 또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기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원래는 기계가 없이도 일했던 사람이 마치 그 기계가 없으면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고, 기계의 의존성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기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혹시 기계 때문에 나의 본성을 해칠까봐 나는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기계라는 수단이 일을 즐기고 일에다가 의미를 두는 나의 본질을 해칠까봐 나는 그 기계라는 수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 같아요. 뭐 이런 사례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착각하는 CEO라는 책에 언급된 미국의 논문 사례들,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어느 소방서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소방대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무제한으로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 연평균 휴가 일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인당 한 7일 만약에 그 정도 되었다. 그렇으면 뭐 7일이면 많다 적다에 대한 판단이 잘 들진 않지만 그 소방서에서는 그 7일이 많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무제한이라는 개념에서 딱 정해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열흘까지만 써라. 우리는 휴가가 무조건 열흘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딱 정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주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나는 소방관이니까 조금 아파도 참고 내 일을 해야지, 사람을 구하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아파도 휴가를 덜 썼지만 열흘이라는 유급 휴가의 제한 일수를 딱 정해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열흘이 주어졌어, 안 쓰면 나만 손해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안 써도 될 휴가를 더 쓰게 되고, 이래서 전부 다 그 열흘을 이제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찾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일을 정해두기 전 무제한으로 휴가를 준 때보다 열흘이라고 정해준 때, 이럴 때가 휴가 일수가 더 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단이나 제도가 본질을 지배하는, 역으로 이런 나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 자체의 의미를 느끼고 그 일에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직이나 또는 개인 스스로도 자꾸 만들어야지, 뭐 어떤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을 미끼로 이렇게 성과를 여기까지 내면 보상을 줍니다,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면 원래는 순수하게 일하던 사람들도 그 보상에 눈이 멀어서 또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편법을 쓰거나 나쁜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일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덜 느끼고 그 의미가 보상으로 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보상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보상과 일의 의미를 적절하게 잘 찾느냐, 그리고 동료들 간에 함부로 경쟁하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느냐, 이게 조직이나 또 개인한테도 큰 화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천지편에 나오는 이 물을 퍼내는 노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과연 내 일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혹시 다른 수단이나 제도, 보상, 이런 거에 지배를 받아서 나의 일에 대한 본질을 조금 흐리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자 천지편을 통해서 일의 의미 조금 찾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책과 사례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